시어머니 쫓아낸 남편이 결단. 지연아, 오늘도 밥이 짜네. 34살 며느리 지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또다시 위축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하루하루 더 힘들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할게요. 지연은 늘 이렇게 사과하며 지냈습니다. 시댁에 들어올 때는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그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선희 씨는 60대 후반의 강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50년간 지켜왔는데 며느리가 와서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면 안 되지. 선희는 집안의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하려 했고 지연이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매일 반복되는 잔소리에 지연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남편 민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들어라.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해해줘. 민호는 늘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얘기할 때마다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시는 게 아니야 라며 넘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손재주가 없어. 선희는 동네 사람들에게 지연의 흉을 보곤 했습니다.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대충하고 내 아들이 불쌍해. 이런 말들이 지연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살고 있는 처지에서 대들 수도 없었고 남편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표정이 어둡네. 친구들이 걱정할 때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울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걸까? 지연은 자신을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단순히 생활 습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연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내 아들한테는 이런 며느리가 아깝지. 선희의 이런 말들이 지연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곧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선희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며느리 험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정말 불쌍해요.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지연은 한쪽에 앉아서 이 모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지연을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선희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자랑은 하지 않고 며느리 흉만 보고. 지연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선희는 최선? 그게 최선이야?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선희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친척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쩔 뻔했네. 며느리가 저렇게 소극적이면 어떡해? 지연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선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얼마나 활발하고 적극적인데. 민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지연은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너무 무시하셨어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이 아닐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나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호는 그래도 엄마니까 이해해줘야지라며 넘어갔습니다. 지연은 남편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인가?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희는 또다시 지연을 비난했습니다. 어젯밤에 민호한테 또 우리 얘기했지? 남편한테 시어머니 흉보는 며느리가 어딨어? 지연은 남편과의 대화마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야. 선희의 무시와 모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며느리 처음 봐.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며 지연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곧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지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라도 사와서 조촐하게 보내려고 했는데 선희는 생일이 뭐 대단한 거라고 소란을 피워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실망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차렸을 때 선희가 한 입 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이 이상한데?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됐어, 이미 늦었어. 선희는 젓가락을 놓더니 치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건 걔도 안 먹겠다. 그 순간 지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생일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그것도 걔 밥에 비유하다니.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하다고?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야? 선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이유가 없어요. 지연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과 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본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을 때 선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대드는데. 하지만 민호는 지연의 눈물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음식 맛이 없다고 했더니 화내는 거야. 선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걔도 안 먹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어머니 편만 들던 민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박했습니다. 지연이 생일인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선희는 아들이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의 눈물을 외면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호야, 네가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선희는 아들의 변화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며느리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좋으라고 하는 말이 걔도 안 먹겠다는 말이에요? 민호의 반박에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지연은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 편을 들어주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게.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아내예요. 제 가정의 여주인이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선희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보다 며느리를 선택하는 거냐? 엄마를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지연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지연이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선희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5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제 엄마를 버리는구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제 아내를 무시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민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민호의 요구에 선희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사과를? 네, 잘못하셨으니까 사과하셔야죠. 하지만 선희는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못해. 선희가 소리쳤을 때 민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가겠어요. 민호의 선언에 지연도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지연아, 우리 따로 살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 민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버리는 거냐? 선희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선희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해요. 민호는 어머니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연이를 인정해주시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가버려. 선희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하지만 말을 하고 나서 선희는 후회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내일 이사 준비할게요.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상황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개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지연아. 이제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해. 그날 밤 민호는 지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여보,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줘? 민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가정을 만들어보자.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는 평화로운 집에서 살고 싶어. 민호의 말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너무 상처받으시는 건 아닐까요?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면 엄마도 결국 기뻐하실 거야. 민호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희는 아들 부부가 정말로 이사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네, 엄마. 이미 집도 구했어요. 민호의 단호한 대답에 선희는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는 엄마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살아가요. 여보, 이 집 어때요? 민호는 지연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투룸 아파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살기에 딱 좋은 크기네요. 지연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사하는 날 선희는 끝까지 말리려고 했습니다. 민호야, 다시 생각해봐.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호는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지연이한테 사과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끼리 살아야 해요. 새집에서의 첫날 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게. 민호도 아내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더 이상 울지 마.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더 이상 지연이가 울지 않게 하고 싶어. 민호는 친구들에게 이사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내 아내의 행복이 더 중요해. 친구들은 민호의 결단에 놀라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지연은 새로운 환경에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요리할 수 있었고 집안 꾸미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연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민호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너무한 거 아냐? 어머니를 혼자 두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호를 비난했고 어떤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호와 지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거야.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를 지켜야지. 하지만 민호는 마음 한편으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잘 계실까? 혼자가 된 선희는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홀려서 나를 버렸어. 동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며 며느리와 아들을 원망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희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나? 선희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화낼 정도였으니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선희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선희씨,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달라요. 좀 더 이해해줘야 해요. 오히려 선희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희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선희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지연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 가혹했나? 이제야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완고했나 보다. 선희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화낼 정도면 내가 정말 심했던 거겠지.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선희는 며느리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지연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미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나? 선희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해야겠어.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면 안 되지. 선희는 용기를 내어 아들 부부의 새집 주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민호와 지연이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민호가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 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연이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잠깐 나와볼래? 선희가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연은 긴장하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선희의 첫마디에 지연은 놀랐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에게서 사과를 들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어. 지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어머니, 저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네가 부족한 게 아니었어.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선희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지연아, 다들 안으로 들어가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혼자 지내보니까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시댁 생활이 낯설고 어려웠거든요. 지연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해보자.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면서요. 엄마도 지연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지연이도 엄마를 이해해드리고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 노력해보자.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기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너희들이 자주 놀러오면 되지. 아니면 저희가 다시 함께 살아요? 지연의 제안에 선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민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돌아갈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다시 가족을 되찾을 수 있다니. 그날부터 이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며느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지연도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가정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부딪히는 결단이 진짜 화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